자, 5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국은 과연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오늘은 그 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오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의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수세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서로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길은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과 아주 개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예요. 바로 고려 왕조입니다. 고려, 이 나라는요, 스스로를 그냥 왕국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쟁쟁한 강대국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도 그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제국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세계관은 진짜 신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막 견제하잖아요. 그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 시대가 끝나고 한국의 운명을 앞으로 500년 동안 좌우하게 될 아주 결정적인 전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선은 고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대신에 오직 명나라 하나에만 의존하는 길을 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국가의 정통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선택 때문에 독립적인 제국이었던 위상이 명나라 아래에 있는 제후국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물론 이 선택이 안정감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로 고립이었죠.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강자들이 막 나타나는데 조선은 그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취약점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말 전례 없는 충격과 혼란의 시대가 닥쳐온 거죠.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보세요. 불과 5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가 바로 일제강점을 당하고 겨우 해방이 됐나 싶더니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한국전쟁까지 터지고 맙니다. 정말 격동의 시대 그 자체였죠. 이 한국전쟁은 당시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대리전이었잖아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 분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한국을 규정짓는 가장 큰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경제고 다른 하나는 정치였죠. 먼저 경제를 보면 이건 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거기서 35,000달러까지? 와,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도약입니다. 하지만 정치 쪽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실 상당 기간을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서 보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 안 된 1900년대부터의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경제는 저렇게 눈부시게 성장했는데 과연 시민의식이나 정치 문화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의 속도가 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바로 압축성장이라고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서구 국가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해치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제도나 시스템은 번개 같은 속도로 갖췄는데 그 안을 채울 시민 문화나 의식이 성숙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압축성장이라는 독특한 경험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의 아주 흥미로운 양면성이 드러나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열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의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바로 그 뜨거운 에너지가 때로는 너무 과열돼서 극심한 갈등이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엄청난 참여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파괴적인 갈등으로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토론 문화,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공공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제국을 꿈꿨다가 제후국이 되기도 하고 식민 지배와 끔찍한 전쟁을 겪고 그 폐허 위에서 경제 기적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걸 압축해서 해낸 나라, 대한민국. 이제 이 나라는 다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의식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아마 역사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